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채널에서 가장 또 인기 있으신 분이죠. 우리 앨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앨런님 또 오늘 또 캠핑 가신다고. 네, 캠핑 가시기 전에 지금 리치고 쪽 와서 지금 잠깐 촬영하시는 거고요. 자,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요? 이 토호제 때문에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 그래요? 네,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 가능성은 있었어요. 네, 근데 뉴스는 토호제를 다시 또 확실하게 오늘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주택 안정화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오늘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에 대한 음모론적인 접근. 네. 그래서 이번엔요,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다 그냥 토지거래. 잠실만 하는 게 아니고? 잠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 다는 아니죠? 아니, 서울 다는 아니고요. 네, 강남, 추주, 송파. 좀 전에 토지 풀었다는 얘기 들길래, 또 펌핑할 때, 네. 이제 잠실을 누르니까 헬리오가 올라간다느니, 네. 옆에 동네 이제 신천 파크리오 올라가느니, 아마 그렇게 펌핑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겠네.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네. 저는 지금 어디 갔다 오면서 운전하다 오다가, 네. 저 운전할 때는 이제 항상 티아라 음악만 들어서, 티아라 뉴스를 못 봤어요. 네. 네. 그러잖아도 오늘 그게, 오늘 세 가지 준비해온 게 중에, 네. 그게 첫 번째 얘기가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 보면 옷소공익이라는 얘기 어저께 막 도배가 됐죠. 네. 그 옷소공의 원조가 저예요. 예, 저는 이미 4년 전에 네. 홍소공을 책에도 작년 말에 쓴 책에도 홍소공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 벼락 비거지, 네. 그다음에 영끌 나왔을 땐 영털, 그다음에 주둥 효과, 네. 그다음에 영끌 오적 인덱스 이런 거 전부 내가 만들어갖고 히트 쳤는데 주로 부정적인 단어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반발심으로 한 건데 여기 보시면 뉴스에 처음에 옷소공 얘기가 나온 첫 뉴스가 이거였어요. 3월 13일 날. 그 다음에 옷소공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딱 보고서 뭔 얘기인지 알았죠. 왜냐면 제가 홍소공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책에도 있듯이, 19번 챕터에 홍남기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위험한 케이스 실러지도 그래가지고, 홍소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홍남기 부총리가 2008년 상투치기 4달 전에, 그러니까 10월 달 전인 6월 달, 즉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내가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상황이 2008년처럼 버블이다. 조심해라. 영끌도 조심해라. 근데 이거 뉴스가 나오고 나서 2달 있다가 도봉구부터 상투치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10월 달에 치고. 그래서 옷소공의 원조는 저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오늘 해제했다는 거를 배제하고 왜 풀었는지 거기에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제가 방송했던 거랑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호제를 갑자기 해제한 그쵸. 음모가 있다? 음모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토호제 풀자마자 이걸 올렸어요. 대공황 직전 마지막 호구 모집 중. 저는 대공황이 온다고 보거든요. 대공황이 온다? 그러니까 IMF, 그러니까 제가 60년 추세 무너지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95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6.25 전쟁 이후에 더 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음에 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IMF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보다 더 큰 게 벌어져야지 그 추세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린 게 60년 추세선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들어올린 거예요. 거대한 세력들의 어떤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잠깐만, 우리 앨런 얘기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대공황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전망 강의 할 때 제가 하나 쓰는 자료가 있는데 마침 우리 또 앨런님은 또 주식도 완전 고수시니까 어떤 분이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을 제가 이걸 한번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바로 이제 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황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이 800일 정도로 지금 역사상 가장 길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이.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길어질수록 주가가 하락이 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역전이 짧을수록 주가 하락이 작고 이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이 길수록 주가 하락이 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공황이 역전 기간 700일 정도였는데 요번에는 800일이 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공황만큼 엄청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전 지금 또 놀란 게 김기현 대표님이 뭐 하면은 다 제가 하고 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혹시 저희가 전생에 그러니까 뭐가 무슨 뭐 있었나? 또 우리가 이럴 때 찌찌뽕 그러잖아요. 찌찌뽕. 예, 우리가 뭐 먹을까 하다가 둘 다 동시에 네. 떡볶이 그러면은 같이 찌찌뽕 우리 연애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네.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거는 이미 오늘 자료에 왜냐면 오늘 대공황이 주제니까 네. 그거를 시각적인 데이터로 네. 그냥 표나 글씨가 아니고 네. 제가 훨씬 유튜브에서 작년 한 가을부터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네. 자, 그것을 정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홍남기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요거를 봤을 때 네. 그러면 상황이 어떤 거냐면 홍남기가 그러면 언제 그 고점 논쟁이 있어? 홍수홍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 이게 1데이터입니다. 네. 2006년 최초 데이터부터 영끌오적 인덱스예요. 네. 그러니까 도봉구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시가총액 큰 애들만 50개만 고른 거예요. 네. 다 한 게 아니고 이 홍소공이 네. 저 뉴스가 6월 달에 나온 뉴스거든요. 네. 근데 제가 5월 달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째 되는 날 올린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2달 있다가 강남 이쪽은 그 다음에 5, 6월까지 올랐는데 네. 이 폭락하고 나서 오늘이 또 최저가예요. 최근 들어서 그 토호제 풀고 나서 맞아요. 더 빠지고 있다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그리고 데이터 보니까. 대전이나 충북, 충남 이런 데는 3개월째 더 폭락을 해요. 네. 강원도도 폭락하고 제주도도 폭락하고 이게 뭐냐면 양극화의 어떤 극단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에서 네. 10종목 중에 이제 3년이 돼갖고 이제 정리를 할 때 한 종목 두 종목 정리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약한 놈,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진 것부터 판다고 그 판 돈으로 기존에 있는 잘 나가는 종목을 더 사버려요. 그러면 더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펀드, 주식형 펀드는 보유 비중이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사거든요. 네. 지금 지방에서 팔면서 서울, 강남을 산다고 하는 얘기가 딱 양극화 현상이에요. 그렇죠. 양극화 현상은 끝물에 나타나요. 2020년, 21년에 뭐 견해선언 올라가던 장 있잖아요. 네. 그때 영끌 올라갈 때 그때는 오히려 노도강이 더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구분돼서 올라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끝물에 반등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대상승파면 노도강도 막 치고 올라가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때 홍도공이 나온 거예요. 야, 완전 고점에서 딱.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데이터 얘기 아니라 금리도 올라가고 부채도 많고 하니까 젊은이들 조심해라. 그렇죠. 그래갖고 고점 논쟁이 있어가지고 네. 갑론을박이 있었을 때 저는 케이스 실러 지수를 가지고 2008년 얘기를 했길래 지금 15년이 지난 그 2006년도죠. 미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2008년에 폭락을 했으니까 네. 2006년의 고점을 15년이 지난 동안 못 넘었어요. 미국이. 작년 8월, 이게 4년 전에. 네. 근데 4년이 지난 지금도 못 넘었어요. 사람들은 미국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실질 지수로는 그 나라의 물가로 반영하면 못 넘었어요. 쌍봉 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영끌오적 인덱스입니다. 네. 1데이터예요. 연두색은 코스피고요. 네. 코스피보다 훨씬 올라갔고 여기서 연끌들이 엄청 밀려 들어갔고 샀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서울시 아파트. 네. 서울 그러니까 기준 지수죠. 네. 네. 그다음에 요거는 니프티 피프티예요. 제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로 스타 지수를 만드는데 네.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100등 안에 들었으면 잘 느니까 네. 누적시켜보니까 122개예요. 근데 거기는 뭐 목동 아파트도 있고 뭐 노원구에 미미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강남 3구만 고르면 그래프가 많이 달라요. 네. 그게 니프티 피프티예요. 우리 70년대 그 버블이었었던 니프티 피프티. 네. 예. 그게 이거예요. 지금이 오쏘공이에요. 지금 오늘이 최고가거든요. 최근 네. 들어서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강남 대치동 이런 데 올라가니까 네. 이게 오쏘공이에요.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네. 지금 아직 쌍봉이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 하락에 한 70% 정도 반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3% 정도 모자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도강 걔네들이 못 올랐으니까. 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영끌과 네. 니프티를 합치면 이렇게 네. 돼요. 와, 완전 이런 일이 처음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양극화가 되죠? 2013년부터 9년 동안 오를 동안은 네. 처음에는 강남이 많이 올랐지만 나중에는 노도강이 더 올랐어요. 영끌. 그다음에 폭락을 했는데 네. 얘네는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니프티가 폭등할 때 네. 얘네는 잠깐 멈추다가 얘네가 조금 조정받으니까 더 폭락하고 그다음에 작년 말부터 약간 조정을 받았잖아요. 쉬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얘네들은 도봉구는요 작년 8월 달이 고점이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야, 이렇게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 예. 심하고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자, 이때 보세요. 2008년 금리기 터지기 전에는 거꾸로 네, 했어요.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예. 이 저가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고가 아파트 시장은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빠져 지금처럼. 폭락하죠. 그렇죠. 폭락하죠 이거. 야, 이거 완전 거꾸로인데 예. 근데 좀 더 지나면 둘 다 빠져버리네. 네,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책에다가 또 요에 노원구랑 강남구를 얘기하면서 네. 회자 적립 거자 필반이라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네.
근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2003년부터 2004년 동안은 노도강이는 하나도 못 올랐어요. 강남만 묻히게 그렇죠.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강남이 빠질 때 노도강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렇죠. 이때 그 은평 뉴타운 그렇죠. 이런 붐이 있어갖고 지금하고는 완전 반대였죠. 그러니까 이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요 같았어요. 네. 그러다가 악어입처럼 벌어졌다가 악어입을 닫은 거죠. 네. 결국은 이건 뭐냐면 나중에 가서는 그 니프티가 급락을 하면서 네. 영끌 인덱스가 살짝 반등하면서 결국 한 몇 년이 걸리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 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요 영상을 올렸거든요. 찾았다. 오세훈 토호 제품 결정적인 이유 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음모론적으로. 네. 그 대신 데이터로 접근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그저께 나온 기사거든요. 네. 왜 하필 지금 풀었나? 그렇죠. 거세지는 오세훈 책임론. 그러니까 오늘 푼 거예요. 그거보다 메일이 해킹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리치고나서 방송할 걸 알고 네. 제 자료를 막 어저께 보냈잖아요. 네. 그걸 미리 본 거야. 안 그랬으면 네. 오늘 풀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겁난 거지 이제. 음모론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 구독자인 것 같아요. 네. 자, 문제는 중요한 거는 2월 12일 날 풀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갑자기 풀었을까요? 아니에요. 1월 14일 날 강남 일대 토호제 풀리나 적극 검토 중, 오세훈이 적극 검토 중 조금만 기다려라. 적극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요, 벌써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뭐 부동산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전부 친목단체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 고위층도 많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12월 달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적극이라는 말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 할지 모르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라 적극이라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언제, 이게 이 발언이 언제 있었냐면 밑에 보시면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예요. 토호제를 풀어가지고 민생을 살리겠대요. 노도강은 죽이는데 30억, 20억짜리는 더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부자 살리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재밌는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방송에서 했던 거. 그 명일동에 가면 명덕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네. 둘 다 거기 나왔는데 거기 5살 반이 있어요. 네. 5세 반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훈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예. 5세 반에 훈이. 네, 훈이가 있는데 네. 이제 그 한 5월 달 정도에 이제 뭐 보궐선거 뭐 비슷하게 해갖고 단장 선거를 나가요. 그런데 그 애들 중에 그 잘 많이 노는 게 포켓몬 카드를 하면서 사고 팔고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많이 거래가 되냐면 그 애들 놀이방 있는데 그 놀이방 이름이 잠삼대청이에요. 놀이방 이름. 네. 네. 근데 딱 보니까 7살 때 코끼리 반 형이 그러는데 5월 달에 그 교장 선생님이 바뀔 수가 있대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요. 왼팔이래요. 예. 왼팔에 그 주먹이 세갖고 뭐 선생님들도 막 제명을 시켜버린대요. 네. 그러니까 오니까 그러면 내 포켓몬 카드 못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뭔 대책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훈이한테 불러갖고 야 대선 전에 카허제 좀 풀어주면 내 카드를 다 팔고 그러니까 그럼 야 그러면 그 남들도 막 뭐 기린반도 팔고 토끼반도 팔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야 우리가 다 팔면 그때 다시 토호제 묶어버려. 그게 오늘이에요. 그 엑시탈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너 반장 되게 해줄게. 우리가 밀어줄게. 예,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우리끼리 20억짜리를 30억에 서로 사고 팔고 해갖고 25억에 팔면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5억이나 싸게 생각한다고. 왜? 네. 30억 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자전거래잖아요. 네.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네. 그러니까 오늘 딱 지금 뉴스를 대표님 얘기 속보 얘기 들어보니까 다 팔았구나. 다 팔았구나. 근데 신고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숨어있는 물량이 아마 신고가 계속 나오겠죠. 네. 예. 일단 그 5세 반 애들은 그 훈이가 다 팔려고 그래갖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놀이방은 이제 잠산대청이 아니네. 더 늘어난 거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다 팔았는데 코끼리반이나 기린반이나 토끼반 애들 못 팔게 묶어버려. 다시 묶어. 근데 더 묶어버렸네. 네. 자, 그걸 재밌는 그냥 비유를 제가 방송에서 했던 걸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요. 제가 1데이터를 만들잖아요. 시가총액. 왼쪽은 송파구 52개 단지 시가총액의 거의 95%입니다. 네. 오른쪽은 노원구 91개 단지 10만 세대가 넘는데 이것도 한 90%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1월 12일 이거 주봉입니다. 1데이터를 주봉으로 바꾼 거예요. 정고점을 넘기 직전이죠. 강남 서초는 이미 넘었어요. 송파구는 아직 못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훈이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치고 올라가갖고 정고점 넘으면 벌떼처럼 달려들 거 아니에요. 세력들은 주식할 때 떨어뜨리면서 막 패대기 치는 게 아니고 올리면서 쫓아오게 만들어갖고 팔거든요. 지금 상황이 저는 그래서 마지막 호구 모집 중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그랬으면 네. 4년 동안 빠져 있는 그렇죠. 노원구 아파트를 올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1월 10일 이후로 미리 올랐어요. 한 달 전부터 오르고 있었다고. 진짜 이거는 말씀대로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부자 살리기네요. 왜냐면 노원구는 오히려 더 빠졌다니까 지금. 오늘이 최저가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최고 상승률 송파 한 달째 하락 노도강. 지금 이게 악어입이에요. 네. 악어가 입을 딱 벌린 것처럼 네. 점점 거의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양극화하다가 나중에 초양극화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니프티 피프티는 이미 고점을 한참 넘었어요. 네. 연끌 오적 인덱스는 노원구보다 더 빠졌겠죠. 더 많이 올랐다가 더 많이 빠진 애들은 하는 거니까.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일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지금은 부의 양극화가 심하니까 당연히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고가 시장은 계속 갈 거다. 네. 다른 시장은 몰라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 있지만 결국은 또 계속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팔아먹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 팔아먹으려고. 네, 마지막 반등파. 상승파면 네. 개나 소나 다 오른다니까요. 반등파는 네. 내 걸 팔면서 또 갖고 있는 그러니까 7개 팔아갖고 나머지 7개를 더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펀드가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일부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짜 대세 상승장이면 다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다 오르지를 못하고 일부 시장만 지금. 그러니까 버릴 패는 버리고 네. 카드 중에 몇 개 버리고 잘 나가는 놈만 오히려 더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물량 줄이면서 네. 펀드를 청산할 때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책에 있는 게 네. 10년 전에 고건, 15년 전에 오세훈, 대자뷰와 평행 이론. 네. 왜 그러냐면 2006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6개월 있다가 버블 세븐이 터졌어요. 아, 진짜요? 네. 2006년 4월 달에 서울시장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6개월인 10월 달에, 11월 달에, 아마 6개월이 몇 개인지, 한 6개월인데 상투 치고서 버블 세븐이 터졌는데 네. 여기에 서울시장의 그래프를 갖다 만들어놨거든요. 네. 이걸 잠깐 확대하면 네. 고건시장이 노태우 대통령 때 서울시장을 했고요. 장기간 이 폭등장. 그다음에 IMF 때도 김대중 대통령 민선이었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고건이 서울시장이 당선돼 갖고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머를 만든다면 건물값을 올리려면 고건이 필요하다.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 당선됐단 말이에요. 네. 좀 젊어서 보이죠. 네. 이게 푸릇푸릇하잖아요. 이거는 15세 후예요. 네. 여기는 5세 훈이고 네. 여기는 20세 훈인데 네. 이때 폭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정권을 뺏겼죠. 네. 박원순 시장한테. 자, 그러면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노도강은 오르고 버블세븐은 터지고. 그렇죠. 자, 그런 사태가 그 서울시장을 뺏기면서 철저히 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반장 선거도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책에다가 올린 거거든요. 작년 8월 달에 올린 겁니다. 역대 서울시장의 실질지수, 물가를 반영해갖고 하면 2번 됐잖아요. 그건 2번. 네. 70%예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10%고 이명박 대통령도 20%예요. 왜 현대건설 출신이니까. 네. 그래갖고 야, 더 올려달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폭락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 출신이랑 상관없구나. 네. 근데 오세훈은 마이너스 6%예요. 그리고 정권도 뺏겼어. 네. 그럼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갔는데 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 다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이걸 딱 보시면 이 왼쪽은 강남구 실질지수입니다. 알짜. 오른쪽은 노원구 실질지수입니다. 네. 자, 이 버블세븐이 여기서 터질 때 그 노도강은 폭등을 했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을 때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부자 동네는 폭락을 하고 가난한 동네는 더 올랐어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는 밀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탈락한 서울시장 패배 정권 뺏긴 이유가 강남 아파트가 폭락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갈 건데 5월 달에 나갈 건데 부자들 거를 올려주면 표를 얻겠거나. 자,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대 최장 재임을 했거든요. 네. 처음에 물론 버블세븐 터지면서 빠지긴 했지만 나중에 폭등을 했는데 그렇죠. 강남구도 폭등하고 노원구도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질지수가 21년 10월 달 그다음에 얘는 22년까지 하고 같이 폭락을 하다가 네. 얘는 그 노원구는 계속 폭락을 했는데 그렇죠. 강남구는 명목으로는 정고점을 확 넘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5억을 빠졌으면 10억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실질로 나누면 딱 고점이에요. 여기서 빠져버리면 쌍봉이 된다고. 그렇죠. 실질 지수로는요, 전고점을 넘은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서초구도 못 넘었고, 네. 강남구도 못 넘었어요. 이번에 반장선거 나가는 5살 훈이가 네. 과거에 아픈 15년 전에 5살 때의 기억을 생각을 하면 고통이니까 네. 이번에 풀어주자. 그러니까 민생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안 살리고 부자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고 반장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니프티 피프티의 실질 지수가 정고점을 다 못 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지수가 니프티 지수거든요. 시가총액 100개는 거기에는 뭐 노원구도 섞여 있어요. 네. 강남 3구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실질 지수는 못 넘었어요. 네. 그런데 2월 달에 위에 피해층 보이죠? 이게 토요일 거라서 지금은 더 와 있을 거예요. 지금 신고될 때마다 계속 고가들이 신고되니까는 네. 아직 신고 안 된 게 많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스타 지수는 시가총액 100등 이상은 아직 모자라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노원구, 서대문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강남 3구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토호제 풀고 나서 네. 전국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전국 지방하고 서울 이렇게 압축해 나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은 이겁니다. 네. 전고점에 한 3% 모자라요. 그렇죠. 하락의 70%, 즉 1억 하락했으면 7천만 원 반등한 거예요. 네, 네. 아직도 3천만 원은 모자라요. 그렇죠. 그중에 강남구는 1억 하락했다가 2억 올랐고 네. 노원구는 1억 하락했다가 5천만 원 더 하락한 네. 그렇게 양극화 된 건데 그다음에 광역시가 있잖아요. 네. 광역시는 오늘이 최저가예요. 네. 부산, 대구 이런데. 세종 뭐 아까 뉴스에서 나왔지. 그렇죠. 8개도는요 변동성이 약해요. 읍면에서 무슨 투기를 많이 하겠어요. 네. 그래도 최저가예요. 자, 이걸 다 합친 게 네. 전국이거든요. 전국 아파트가 실거래가 지수가 5,050개 단지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폭락한 다음에 그러니까 1억 하락했으면 한 3천만 원도 2천만 원 정도 반등한 거예요. 그렇죠. 왜? 여기는 1억 하락했다가 3천만 원 더 하락했고 네. 이런 상태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5대 광역시 있잖아요. 수도권 같이 네. 묶어서 보면 경기도도 1억 하락한 다음에 2천만 원. 인천이 지금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되게 위험하고요. 부산은 계속 흘러요. 와. 지금 4년째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대구는 오른 것도 없이 저점을 깼어요, 지금. 그다음에 광주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대전이 올해 들어서 갑자기 3개월 동안 폭락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5대 광역시 중에 그 특례 보험 조례를 할 때 네. 부산 반등 못 했어요. 대구 반등 못 했는데 네. 대전이 반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세종이 반등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1년 넘게 빠졌어도 네. 부산, 대구보다 훨씬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등 못하고 계속 빠진 거고 그렇지. 얘네는 반등을 한 다음에 빠지는데 네. 문제는 보니까 토호제 푸는 게 이거는 서울, 그것도 강남. 그러니까 지방은 다 죽으란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서울, 강남을 또 사겠죠. 네. 그 투기 세력들은. 자, 이게 전국적인 판택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세상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국적인 대세상등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8개 도를 보면요. 더 약하겠죠. 상승률도 되게 약해요. 이거 네. 같은 로고 차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충청남도가 갑자기 빠지죠. 네. 4개월째 빠져요. 그다음에 강원도가 뚝 부러지고 있죠. 네. 제주도 뚝 부러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토호제 풀고 나서 더 빠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버리는 패, 살리는 패. 대세상승이 아닐 때는 되는 놈만 갖고 올라가거든요. 네. 약한 놈 팔아가지고 강한 놈을 더 사버리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 양극화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전체 시가총액이나 이 비중이나 이게 일정한 캡이 있는데 이쪽 걸 올리려면 이쪽 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부자들을 더 올리는 마치 그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있는 건 마저도 빼앗기리라. 부자들 99개 있는데 그 101개를 채우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한 개를 뺏는 거거든요. 네. 그게 최양극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서울로 가겠습니다. 네. 서울 제가 핑크존이라고 그래서 네. 2019년 9.13 대책 때 대출의 제한을 12억 이상, 9억 이상 뭐 나눴잖아요. 그렇죠. 15 이상 아예 대출도 안 해줬고. 아예 15억 이상 아예 안 됐고. 네. 그래서 그때 구간을 나눠가지고 구 평균 가격을 가지고 지역별로 왜냐하면 노도강 그러면 8개 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성동구 같은 마영성 할 때 성동구 광진구를 노도강이랑 같이 묶으면은 지역만 엮이지 그렇지. 뭐랄까 어떤 레벨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레벨 15억 이상인 것만 묶으면 강남 서초 송파는 당연한 거고 네. 용산구예요. 용산구는 아파트가 되게 소량인데 비싸거든요. 네. 자, 강남구 1억 하락한 다음에 2억 올랐어요. 네. 서초구도 마찬가지예요. 네. 송파구는 얘네들 1억 빠질 때는 2억 빠졌어요. 그리고 2억 올랐어요. 네. 본전된 거예요. 네. 그러나 실제 지수는 한참 낮겠죠. 네. 4년 동안 이자를 4년 동안 냈으면 되니까. 그렇죠. 용산구는 시가총액이 작고요. 자, 상황이 근데 지금 2월 달 보면 강남이 튀죠. 네. 서쪽은 원래 그러니까 얘네들 다 오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민생을 살리려면 4년 동안 빠지고 있는 애들한테 무슨 용적률을 완화해 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걸 풀어야 되는데
혹시 그 오늘 뉴스에 보시면 그 민생 살리기 뭐 그 대책이 나왔나 안 나왔나 보세요. 아마 쏙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말이 안 맞거든. 예. 자, 어쨌든 그 송파구도 이제 막 근데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치고 올라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잠산대청의 가장 큰 수혜주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단지들이 잠실이잖아요. 네.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뭐 청담동에 아파트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잠실은 뭐 3,000세 되면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막 4, 5,000세 이상 되니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 비싼 애들은 막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부터 싼 애들입니다. 이거는 9억 이상이에요. 네. 9억 이상인데 그래도 정거점까지는 왔어요. 마포구 정거점, 성동구, 광주구는 못 왔고 양천구 현재 막 넘었네. 네. 넘었죠? 영등포구도 살짝 넘었고요. 강동구는 송파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그렇죠. 덜 올랐고 네. 동작구도 반밖에 못 올랐어요. 요게 옐로우 존입니다. 네. 9억 이상.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9억 이하, 원래 7억이라는 기준은 없었어요. 9억 이하만 있었는데 네. 그러면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7억으로 잘라가지고 7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를 서대문, 강서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예요. 종로구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무슨 사무실 그렇죠, 같은 없죠. 아파트가 많아요. 네. 경희궁 말고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도 되게 못 올랐고 네. 빠질 때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정고점 돌파해가지고 네.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은평구는 3분의 1밖에 반등 못했죠. 네. 강서구도 3분의 1밖에 반등 못하고 지금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요. 대출을 많이 받은 지역일수록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 대출에 이게 작은 지역일수록 굉장히 반등이 세네요. 저 생각 못했는데 딱 진짜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연끌했기 때문에 부담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반대면, 그러니까 파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왜냐면 여기 꼭 아파트 1000세대 중에 한두 명의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호가를 낮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고가 시장만 잘 나가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2020년 8월 달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로의 현상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20년과 21년에 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이게 없었던 거고, 그런데 왜 저는 앞으로 강남의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22년부터는 대출을 이제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똘똘한 한 채 이제 이게 끝나갑니다.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정책 꺼냈지만 이제는 지방의 아파트 사면은 취득세 중과세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똘똘한 한 채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네. 2019년 말에 대출을 묶었을 때, 네. 그 다음에가 코로나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의 그래프를 보면, 네. 김 대표님의 그 논리가 맞을 수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나오나 안 나오나 볼게요. 저도 네, 차트를 그건 준비를 못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7억 이하인 아파트입니다. 노도강 완전... 금강구입니다. 네. 처참하게 빠지죠. 처참하게 빠집니다. 근데 여기 성북구는 잠깐 올랐어요. 네. 여기 신축이 좀 있거든. 얼죽신 뭐 해가지고 좀 됐어요. 네. 관악구나 금천구 이런 데도 다 이래요. 네.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뭐 50%든 정고점이든 반등했다가 쌍고 치더라도 빠지면 버퍼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얘네는 오른 것도 없이 네. 그냥 빠져버리면 네. 중간에 산 사람까지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고점에 물린 사람은 어쩔 수가 벌써 반대면이 나오고 있었고. 네. 자, 이런 상황이고 제가 또 요번에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네. 자, 요 차트는 뭐냐면 네. 전국입니다. 일단 전국부터 보고 서울부터 볼게요. 전국에 2021년 10월 달에 고점을 넘은 17개 시도 중에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네. 서울도 아까 못 넘었잖아요. 2.8%, 최근에 올라서 2.8%예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고점 얘기했던 21년 말 대비해서 그쵸? 하나도 회복한 적이 하나도 없다. 그때 우리 그 머니투데이 거기 상 받고 그랬죠. 상 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현철 소장이랑 같이 셋이서 네. 그 상수 맞춰가지고 폭락하는 걸 맞춰가지고. 자, 근데 지역별로 쭉 보면요. 낙폭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 제일 많이, 그 정고점에서 가장 많이 빠져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세종. 당연하죠. 세종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만약에 전국 넘는 데도 있고 안 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아파트 개수를 쳐보자 이거예요. 전고점 넘은 아파트 개수. 네. 5,050개 단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만 보면요 120만 세대예요. 그걸 전부 다 엑셀로 제가 가공을 했는데 서울은 78%예요. 와. 이건 아니라 낙폭 회복률. 그러니까 1억을 빠진 다음에 7천만 원 반등했을 수도 있고 500만 원 반등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7,800만 원 회복한 거예요. 네. 엄청나게 반등을 했죠. 한 3%만 오르면 본전되는 거예요. 서울 전체적으로. 근데 다른 데를 보면요. 울산시는 23%밖에 안 돼요. 100채 중에 20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빵인 게 많죠. 네. 빵인 게 뭐냐면 정고점 넘은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지역에서. 아, 진짜요? 세종에 정고점 넘은 게 있겠어요?
있어요. 한두 개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심각하고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면 네. 몇 프로로 돌파했냐 이거예요. 1% 돌파했을 수도 있고 그거를 갖다가 또 제가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또 세봤더니 네. 서울에서 100채 중에 17채만 아니 17%만. 17%만. 네, 전고점을 돌파했다. 네, 아니 전고점 돌파 비율이 이게 뭐냐면 17%를 아파트가 100채 중에 17채가 그 전고점 이상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당연히 전고점 대비 거의 다다른 근처까지 간 데가 돌파한 아파트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쭉 나래를 네. 세우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울산시 같은 경우는 뭐 아니고 네. 여기 보니까 대전이나 대구는 하나도 없네. 전고점 돌파한 아파트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물론 덜 빠졌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전고점 돌파하는 데는 없고 이번에 서울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전고점을 넘은 아파트가 강남 서초가 당연하겠죠. 네. 몇 프로를 넘었냐면 10% 넘었습니다. 10%. 네. 만약에 30억이면 33억이 된 거예요. 전고점 대비 얼마큼 넘어 있느냐. 네. 근데 지금 딱 전고점까지 와 있는 데가 양천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툭 넘었단 말이에요. 네. 영등포구 넘었고 송파구는 또 막 넘을랑 말랑하고 네. 송파 아직은 못 넘었어요. 마포구도 근처고 얘네들은 넘을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 신고될 게 많으니까. 나머지 제일 못 오른 데가 회복을 못한 데가 어디겠어요? 노원구입니다. 노도강. 네. 노도강 쪽입니다. 네. 노원구 동북 진짜 순서가 노도강이네. 네. 왜냐면 여기는 고점이 22%가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투에 물린 사람은 평균적으로 22% 물려 있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대출 이자 내고 하면은 그래서 경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전체가 22% 빠졌다는 얘기는 아파트별로는요 40, 50% 빠진 아파트가 맞아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락한 다음에 얼만큼 회복했냐가 문제예요. 당연히 강남 서초는 하락한 다음에 회복이 아니라 돌파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1억 하락한 다음에 2억 하락 상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15%예요. 네, 네. 100%면 전고점이죠. 얘네들이 100%가 되겠죠. 네. 얘가 여기 보니까 어, 110%, 네. 102%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낙폭을 못 회복한 애가 여기 딱 당연히 이게 같은 순서입니다. 순서는 그렇죠. 노원구예요. 네. 노원구는 1억 하락한 다음에 400만 원 반등한 거예요. 400만 그러니까 원. 이게 최저점 대비해서 네. 기준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고점에서 저점까지 빠진 다음에 네. 저점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냐.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그러니까 1억을 하락했을 때 그렇죠. 이해했어요. 얘는 2억이 상승한 거고 얘는 2,900만 원이 상승한 네, 거고 얘는 470만 원이 상승한 거예요. 야. 처참한 거죠.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대대상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고점 돌파한 게 몇 개인지 한번 쳐본 거예요. 아파트를. 이런 분석은 아마 사상 세계 최초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네, 봤죠. 처음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엑셀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보면 당연히 이제 순서는 이 전고점 대비 요 순서대로 나래를 세웠습니다. 네. 강남구가 제일 많겠죠. 네. 100채 중에 73채가 넘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서초구도 그러니까 거의 70채 넘었고 네. 여기 쭉 나래비에 세웠는데 이게 중간에 또 뚝 떨어진 게 있죠.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100채 중에 20채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전고점 왔는데 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특정한 아파트들만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게 40년, 50년 됐는데 공장 아파트, 대교 아파트, 그 재건축, 네, 여의도. 자구려나 뭐 1억씩 올라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고점을 돌파한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데가 당연히 노도강 이쪽이랑 네. 한두 개는 있으세요. 노도강에 뭐 신축 뭐 있더라고. 하나 갖다 넘었어요. 이런 상태로 이걸 갖다가 제가 그래픽으로 표시한 게 요겁니다. 네. 자, 2021년 9월 25일이 노원구의 상투예요. 네. 그래서 노도강 3개랑 강남 3구를 비교할 건데 먼저 9월 15일을 100으로 놓고 여기가 100입니다. 네. 송파구는 그때부터 계속 빠졌지만 강남 서초는 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빠졌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먼저 바닥을 치는 데는 송파구예요. 쌍바치 치고 올랐어요. 1대1타입니다. 네. 그리고 송파구가 올랐다가 한번 밀릴 때 얘네는 옆으로 기었어요. 엄청 센 거죠, 이게. 네. 초우량주가 이런 거예요. 남들 빠질 때 안 빠지고 있다가 남들 반등할 때 더 치고 올라가 버리는 그렇죠. 거. 작년 9월, 10월 달에도 계속 못 올랐어요. 이제 딱 전고점 온 거예요. 1대2타.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좀 기울기가 완만한 거는 아직 신고 안 된 게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되면 이게 더 기울기 네, 더 급할 그렇죠. 거예요. 시골에 맨날 취합해봐서 알 거예요. 네. 자, 이건 강남 3구만 본 거고요. 네. 약간 밝은 계통이고요. 노도강은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겠죠. 네. 왜냐면 여기가 노원구 상투니까. 자, 요게 노원구입니다. 야. 일부러 제가 그래프를 합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자,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2월 토호제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좀 한 거고 여기 보시면요. 파란 게 노원구거든요. 네. 까만 게 강북구입니다. 강북구가 단지수도 제일 적고 시가총액도 작아요. 네. 얘는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해. 네. 근데 노원구만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자, 이걸 합쳐보니까 자, 이걸 강남 3구, 네. 노도강 네. 일부러 한꺼번에 보여드리지 않고 따로따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합친 겁니다. 네. 악어입 보이세요? 네. 문제는 악어입이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악어가 밑으로
입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네. 위턱만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물에 있을 때는 네. 위턱도 올리고 아래턱도 내릴 수 있죠. 아, 그렇죠. 그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초양극화예요. 하락하는 놈은 더 하락해버리는 거죠. 네. 아래턱이 더 내려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2023년 초에 쌍바닥치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 25개국 중에 가장 먼저 바닥친 게 송파구예요. 네. 그럼 여기를 100으로 놓고 반등할 때 얘네가 어떤지 보려면 이렇게 여기가 2월 15일이 송파구의 바닥이었습니다. 네. 쌍바닥치고 올라갔고요. 그 사이에 강남서초는 뒤늦게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빠졌어요. 네. 물론 지금은 거의 같은데. 자, 그럼 또 합쳐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네. 아니, 이거는 노도강입니다. 네. 송파구 바닥치고 올라가는데 노도강은 계속 빠져요. 이 처참한 상황이죠. 네. 이게 서울 아파트 평균이 이런데 이거는 그 강남이 섞여 있으니까 이런 거죠.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악어이 보이세요? 그렇죠. 이게 아래턱 벌리는 거고요. 네. 위턱 벌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걸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왼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핑크존, 그러니까 15억 이상, 9억 이상, 네. 7억 이상, 7억 미만. 네. 아파트 묶어서 지수를 만들었는데 네. 강남 3구나 뭐 이렇게 뭐 마용성까지도 이렇게 빠질 때 그 강남 3구는 안 빠지고 오히려 올랐어요. 이것도 송파구가 빠졌기 때문에 옆으로 긴 거지. 서초구나 송파구는 계속 올랐어요. 그 다음에 5, 6월 달까지. 나중에 같이 빠졌죠. 네. 근데 제가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계속 오른쪽은 실질지수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네. 실질지수를 보고 매매하라는 건 아니고 네. 분석을 할 때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장사가 해갖고 돈을 벌긴 버는데 그전에는 1,000만 원씩 벌다가 네. 7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계속 버는 게 줄어요. 그럼 이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재료비는 올라가고 그렇죠. 이러니까 채산 등이 악화가 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 가게 곧 문 닫겠구나. 그게 바로 그걸 찾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강남 3구가 계속 올랐지만 실질지수로는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야금야금 물가보다도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상승은 뭐냐면 이때는 노도강, 금강구 다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물가를 반영해도 오르죠. 대대상승 때는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대대상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 때는 아파트가 오르는데 물가보다도 못 오르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핑크존이 전고점을 넘었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니까. 지금은 실질지수 못 넘었어요. 이프티 피프티는 여기까지 왔어요. 네. 실질지수가. 근데 지금 다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야. 왜냐면 최근에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아파트 값이 올라도 물가는 오르니까 그걸 차감을 해버리면 아파트 실질 상승률은 줄어들거든요. 네. 물론 2월 달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0.4%인가 올랐는데 거의 아파트가 한 1% 정도 올랐으니까 0.6% 상승으로 나온다고요. 3월 달은 아직 안 나왔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2021년의 데자뷰다. 실질 지수를 보면 네. 지금 건전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강남 3구도 힘이 약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가보다 점점 덜 오르게 된다고요. 그렇죠. 3월달, 4월달 되면은. 그래서 오늘의 최초의 요 얘기는 홍쏘공이라는 거를 제가 4년 전에 네. 했는데 이번에 오쏘공이 나왔길래 마침 이거를 아는 듯이 풀어버렸네. 네. 야, 진짜 희한하네요. 근데 문제는 홍쏘공 나올 때도 상투였고요. 오쏘공이 나오는 것도 두 번째 상투, 오른쪽 봉우리, 쌍봉일 때. 약간 못 미치는 쌍봉 있잖아. 네, 네. 그 그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3, 4월 달까지는 뭐 여파가 이어지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잠실 누르면 뭐 가락동 헬리오가 올라갔네, 더 뭐 수혜지를 받는 거더니 뭐 풍선효과 그게 뻔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해서 다 막아버렸네. 네. 아, 똑똑하네요. 이제 5살이 아니에요. 네. 15년이 지났는데. 네. 자, 오늘은 엘리언님 모시고 또 이렇게 오쏘공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